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울버햄튼을 홈으로 불러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데뷔한 마크 게이의 활용법, 그리고 시티가 어떻게 울버햄튼을 잡아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라인업이었고요. 도쿠 대신에 셰르키, 세메뉴 주오가 선발 출전했고, 게이가 왼쪽 센터백, 스트라이커 자리엔 홀란드 대신에 마르무시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기 게이는 후방에서 아주 좋은 전개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경기 시티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왼쪽 풀백인 오라일리와 오른쪽 풀백인 마테우스 누네스,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좌우 넓게 벌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는 큰 전환에 채널이 되어주었죠. 여기다가 전환하는 선수는 게이가 될 수도 있고 로드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면은 게이가 반대 전환으로 넓게 누네스에게 전환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네스 쪽으로 패스가 들어간다. 그럼 지금 왼쪽에 쏠려있는 울버햄튼 수비진이 한 번에 누네스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킥 한 번으로 10명을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도 게이의 장점을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울버햄튼이 나름 수비 블럭을 갖추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장 중앙 지역에서 미들 블럭을 형성해 놓습니다. 사실 시티가 뒷공간을 자주 노리는 팀은 아니잖아요. 이 센터백 자리에서 앞쪽에 있는 로드리나 베실바에게 패스를 주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상황들은 공 뺏길 위험은 줄어들지만 상대 수비가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바로 공격 찬스를 만들기엔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뒷공간에 정확한 패스가 도달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게이가 그렇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패스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킥되는 센터백이라는 게 되게 가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센터백은 보통 경기의 최후방에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몸을 돌릴 필요도 없죠. 이미 앞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가장 깊숙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킥을 막으려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앞에만 딸려나갈 수 없으니까 뒤쪽 라인도 같이 올려줘야 되고, 그럼 더 뒷공간이 많이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반다이크 같은 선수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킥되는 센터백이 있다? 이건 상대팀의 수비 블럭을 깨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메뇨가 침투, 게이가 좋은 롱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메뇨의 이런 움직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세메뇨가 측면에 위치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투톱 중에 한 자리에 위치해서 들어가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면은 겨울 영입 듀오가 보여준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에서 유효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골은 맨체스터 시티가 이 사이드백을 좌우로 넓게 벌려놓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베실바가 사이드 쪽 벌려있는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누네스의 개인적인 능력이 돋보였다고 봅니다. 마테우스 누네스가 확실히 크로스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지금 프리미어리그 사이드백 자원 중에 이렇게 크로스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리버풀전에 홀란드에게 향한 크로스라든지 누네스가 이렇게 크로스로 직접적인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궤적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골키퍼와 수비 사이, 우리가 흔히 가장 어려운 공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간으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크로스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골키퍼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수비수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내가 골대 쪽으로 뛰어가는데 걷어내는 건 반대 방향으로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뛰어가다 보면 그 방향 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고 그걸 돌아서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구질의 크로스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공격수는 이 들어가는 힘 그대로 갖다 대기만 하면 이 공을 처리하기 쉽기 때문에 이 수비와 골키퍼 사이 크로스가 위협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테우스 누네스의 크로스 아주 좋았고, 마르무시가 좋은 침투 후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사실 시티가 어렵게 풀어갔던 게임은 전반전에 앞서 나가지 못하면서 상대의 이런 내려앉는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게임일 때였는데요.
오늘 경기는 마테우스 누네스의 개인적인 흔들기, 그리고 홀란드 대신 선발 투입된 바르무시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시티가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데글림트전과 좀 달랐던 게 선발 라인업에 실바도 복귀를 했잖아요. 이 실바의 복귀 효과가 로드리의 후방 빌드업 부담을 좀 줄여줬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로드리, 실바 이렇게 두 명이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센터백들이 넓게 벌리고 로드리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공을 받고 다시 후사노프에게 풀어줍니다. 이때 실바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마네가 달려드는 위치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실바를 포기하고 마테우스 마네가 후사노프를 추격하면서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가 다시 이 공을 받아주러 움직이고요. 이때 울버햄튼 선수가 한 명 딸려 나오게 되고 로드리가 공을 잡으면 바로 압박을 당하는데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실바 쪽 패스 길이 안 나니까 실바가 동시에 가운데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서 로드리는 실바에게 공을 줄 수 있었고 여기서 실바가 돌아서면 사실 황희찬 선수가 실바에게 달려드는 게 좀 애매해지죠. 위쪽에도 패스 길이 있고 여기 달려들었을 때 셰르키가 또 움직여주면서 공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달려들기 애매해지고요. 그럼 울버햄튼 선수들은 이 실바가 돌아서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바 한 명이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방 빌드업 할 때 게이의 안정성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티가 울버햄튼한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돈나룸마의 패스가 좀 안정적으로 게이한테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이 바운드 되면서 게이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공이 쉽지만은 않은 공이었거든요. 압박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컨트롤해야 되는 공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게이의 기본기가 아주 좋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게이의 디테일이 뭐냐면 오는 공을 몸을 띄워서 잘 안정화시켜 놓은과 동시에 왼발 쪽으로 몸을 열어놨다는 거죠. 한 동작에 두 개의 효과를 가져오는 걸 한 번에 하는 거. 이 부분이 게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기본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게이의 기본기가 아주 좋다. 그리고 이런 동작이 사실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어떤 걸 하는 게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게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공을 왼발로 퍼스트 터치. 이게 또 양발의 장점이겠죠? 오른발로 터치하면 아무래도 접근하는 선수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로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먼 쪽인 왼발로 터치해 놓을 수 있는 거. 이게 게이의 장점입니다. 근데 치고 나가면서 킥은 오른발로 합니다. 이게 양발 센터백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이가 유로 때부터 퍼스트 터치는 왼발로 해놓는 장면이 많고 킥은 또 오른발로 때릴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킥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힘들죠. 왼발로 터치해놨는데 그럼 왼발로 때리겠네? 하는데 갑자기 오른발 스텝을 밟아야 하는 타이밍에 오른발로 킥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이의 이런 효과가 후방에서 큰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 게이에게 비슷한 기본기의 장점이 드러난 장면이 있었죠. 돈나룸마가 이렇게 압박당할 때 게이한테 패스를 하고 여기서 게이가 공이 옴과 동시에 왼발 뒷발로 공을 앞쪽으로 쳐놓으면서 몸을 한 번에 돌립니다. 아까 봤던 동작과 비슷하죠? 터치와 전진 두 가지를 함께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계속합니다. 아까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하나의 동작에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스할 수 있는 길이 났고요. 게이가 깔끔하게 패스를 합니다. 이런 후방에서의 안정감, 기본기 이런 측면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게이 말고도 새로운 영입생 세메뉴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득점 장면은 물론이고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고요. 이번 겨울은 아니지만 지난 겨울에 데려온 마르무시의 활약도 아주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겨울 영입생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니코 오라일리의 성장이 더더욱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일리가 어린 선수이지만 점점 수비하는 게 눈구렁이 같다고 해야 되나? 되게 경험이 많은 수비수처럼 수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티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승리로 시티는 아스날을 승점 4점 차로 추격하게 되었고요. 아스날이 맨유에게 패배하면서
맨유가 우승 경쟁에 공평한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시티가 이번 경기 후반전은 완벽히 주도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힘을 좀 빼고 플레이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쨌든 간 이번 경기에서 홀란드나 도쿠 같은 주전 선수들을 아꼈다는 거, 그리고 보데글림트전에서 패배했지만 빠르게 승리 흐름으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게이나 세메뇨 같은 영입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니코 곤잘레스도 바로 다음 토트넘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시티는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